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아이들을 봐주는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임금을 올려주면서 함께 일하던 프리랜서들의 일자리를 슬그머니 없애버렸습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5년째 책놀이를 가르쳐온 특별활동 강사 B씨. B씨는 다음 달부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청이 지난달 말 특별활동 강사 30여 명과 재계약을 맺지 말라는 지침을 학교에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 전에라도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러면 다른 걸 찾아볼까라는 어떤 대안을 좀 모색해 봤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가 한 분이 도교육청에 확인 전화를 한 후에야 저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였어요. 하루에 1시간씩 특별활동을 가르치던 강사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아이들을 혼자 맡게 된 돌봄 전담사들도 불만이 큽니다. 아이들이 그 4시간 동안 사실은 지루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지루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저희한테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지난달 초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맺은 단체 협약에 따라 돌봄 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을 1시간 더 인정하면서 특별활동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5시간 채용으로 근무 체계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그 근무 중에 휴무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무 시간 동안에 진행하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특별활동 강사들은 교육청이 돌봄 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이 늘어 임금도 그만큼 오르자 인건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4천여 명에 이르는 돌봄교실 초등학생들의 특별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뚜렷한 대책도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토지 수용 재결 무효에 이어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와 JDC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토지 수용 재결 무효 판결로 4년째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은 예래단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사회기반시설 등을 조성한 인허가 행정처분 15개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유원지 개발 방식은 무효라는 토지 수용 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관련 인허가도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제주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주들과 만나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JDC와 부지 협의 매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토지주도 이익이고 이제 모든 이 개발사업 시행자도 이익이고 또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 주민들까지 사자가 이제 다 이익이 되는 방향적으로 가는 게 저희들 바람이지. 하지만 부동산값 상승으로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데 1,0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JDC는 토지주와 지역 주민, 제주도와의 사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사업 계획은 이제 죽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업을 지역 주민들 토지주가 이제 원한다 그러면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지주들은 토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생 모델을 발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또다시 협의 매수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개발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래단지 사업 부지 74만 제곱미터 가운데 10여 건의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전체의 65%인 48만여 제곱미터. 특히 사업자인 버자야 제주 리조트도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제주도와 JDC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카지노 이전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자 카지노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상위 규범위 입법 목적에 반하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어제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일 때만 카지노 사업장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활동가들이 제주도청 현관 옥상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공개 토론회 일정마저 잡지 않고 있어 갈등 해결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활동가들이 도청 현관 옥상에서 농성에 나섰습니다. 새벽 4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이들은 원희룡 지사에게 국토부가 추진 중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식에 나선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제주도도 지역 정치권도 갈등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며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가 저렇게 몰상식하게 밀어붙이는데 도지사는 계속 묵인하고 용인할 겁니까? 모른다고 할 겁니까?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미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하고 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입장은 국토부의 제주지역 설명회 이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설명회는 국토부 측에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다음 주 안에 일정을 확정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갈등 해결의 물꼬가 될까 기대했던 제2공항 입지 선정 제조사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먼저 제안했지만 제2공항 반대단체가 기본계획 용역 중단을 전제로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개 토론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도 까마득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공항 입구에 남북 고가차도 대신 동서방면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시가 제출한 제주공항 입구 남북 고가차도 대신 제주시 민속5.1시장과 용문로를 연결하는 동서 지하차도 건설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5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경찰의 수사 기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드론으로 실종자를 찾고 각종 범죄 검거에도 활용되는데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합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날던 드론이 인적이 드문 벌판 한가운데서 수상한 차를 찾아냅니다. 경찰이 드론이 가리키는 곳으로 이동해 실종자를 발견합니다. 100명이 꼬박 1시간을 수색할 범위를 10분 중에도 빨간색 점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장애물 뒤에 숨은 사람 피하지 청 모습을 한번 비춰보실 수 있을까요? 현재 드론은 충북청 상공에서 대기 중입니다. 취재하신 상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0m 상공에서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을 만큼 화질도 선명해 투입 인력과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3km 떨어진 별장도 자세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화상도가 높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단속 그리고 마약 수사 등에 굉장히 기존엔 민간 동호회에서 빌리거나 자비로 구입해 쓰는 처지였지만 앞으로는 자체 장비 활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5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대형 드론 한 대와 소형 드론 한 대를 경찰에 인수했습니다. 도민에 대한 안전은 지방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찰의 여러 가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첨단 기술 덕에 경찰 수사 기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 2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계속됩니다. 오늘 낮 기온 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청정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모처럼 마음 편히 야외 활동이나 실내 환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애월과 조천은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하늘 표정도 흐리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안덕과 남원이도 서귀는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에서 10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은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시각 산간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4, 5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섬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고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49살 고모 경위가 제주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 씨는 2017년 3월 사흘간 무단 결근하고 4.3 행사 경비훈련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무단 결근 당시 술에 취해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가 출동한 결과 건조기와 포장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기 주변에서 불이 시작돼 스스로 꺼진 것으로 보고 화재가 난 정확한 시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위와 4.3 유족회는 어제 간담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정당과 지역을 넘어서는 범도민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도민 토론회를 여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분야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된 성산읍 오조리에 2021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해뜨마 복합센터 건립과 카라반 캠핑장, 낚시터 체험장 조성 등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응모한 성산읍 고성리와 시흥리가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가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됩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교육청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서 접수하며 합격자는 오는 5월 9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상으로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19억 원을 투입해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 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으로 오는 2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합니다. 시설 규모는 5kW급으로 전기 요금의 40%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들은 힐링과 휴식을,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연경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조사한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경치를 보며 카페와 식도락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고 여행 편의성이 우수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외국인은 한류 콘텐츠로 제주를 알게 됐고
방송 촬영지와 자연경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행지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